자, 첫 번째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스캔 번역 기능입니다. 이제 저희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이제 영어와 중국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가. 그래서 아마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 설명서를 이 번역기와 함께 번역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 번역기를 이용한 이제 매뉴얼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프라인 검색이 있고 온라인 스캔 번역이 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 검색은 이제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스캐닝해서 검색하는 거고요. 이제 온라인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거고, 여기 기능을 보시면 이제 영어, 한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언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23개의 언어보다 더 많네요. 여기에 이제 언어 번역이 가능한 언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언어를 이제 내가 번역해야 할 언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영어를 번역할 건데 영어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를 번역해야 될 대상을 설정했다고 하면 또 어떤 언어로 번역될 것인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 예? 아니면 다른 일본어, 뭐 여러 가지 언어를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행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 줄을 이제 번역할 때 쓰는 기능이거든요. 다행을 클릭하시게 되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이제 스캐닝해서 또 번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게 화면에 잘 안 나와서 이게 좀 더 큰 화면을 한번 구현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에 했던 텍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험 삼아서 이제 스캐닝 번역을 해보는 영어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Have you ever had a great conversation with a complete stranger? Have you ever had a great conversation with a complete stranger? 이렇게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기능이 또 이제 숨어 있는데요. 이게 음량 버튼을 Have you ever had a great conversation with a complete stranger? 다시 한번 음량을 들을 수가 있고요. 여기 즐겨찾기라고 해서 즐겨찾기 버튼이 있는데, 즐겨찾기를 등록하게 되면 이 문장을 즐겨찾기 그 폴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한 개 버튼이 더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이와 똑같은 발음을 교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음 버튼을 누르시고 Have you ever had a great conversation with a completely stranger? 떼시면 71점, 그러니까 내 발음이 여기 정확하게 인지했던 게 71점 정도 된다. 별 2개 정도 된다. 언어 인지하는 데 이상이 없다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더 정확하게 이제 발음을 한다라고 하면 Have you ever had a great conversation with a completely stranger? 84점. 이게 별 3개 받으면 이제 좋은 거고요. 점수가 이제 좀 작아지면 좀 더 약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발음하고자 하는 발음을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번역기가 이게 점수를 매겨줍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이에요.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발음이 이제 정확하게 얘가 인지를 할 수 있는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또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스캐닝 기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줄로 한번 해볼까요? 다줄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 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닝은 가운데 그 표시 창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글자 가운데를 맞춰서 쭉 따라서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줄도 마찬가지로 쭉 따라서 읽어주면 돼요. 그럼 연결해서 이렇게
conversation do you spend talking? Have you ever tried to consciously change your conversational style? 이렇게 전체가 스캐닝이 되게 됩니다. 정확하고 이 속도도 사실은 이제 발음 속도나 제가 듣기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뒤에 설정칸에 할 수 있는데 저는 표준으로 해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이제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자기의 그 수준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스캐닝 온라인 스캐닝 기능이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 이 온라인 스캐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책이나 아니면 문서 같은 거에 대한 이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해석하고 들어보고 체크하고 다양한 또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네,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텍스트 번역입니다. 텍스트 번역이란 이제 하나의 이제 책이나 아니면 문서 같은 것을 통째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게끔 제가 스캐닝해서 이제 올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동시 통역 활성화 여부라고 있습니다. 이걸 예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 QR코드가 나오거든요. 이 QR코드를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아니면 저기 아이패드 같은 것에 인식시켜가지고 어드레스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창이 한 개 뜨게 됩니다. 번역 창이라고 하는데 번역 창은 제가 스캐닝한 것을 모두 그 번역 창에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스캐닝 여기 문서가 아닌 큰 번역 창을 통해서 문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제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제가 유용한 글자나 유용한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스캐닝해서 옮길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이걸 입력하다 하면 스캐닝 하게 되면 똑같이 스캐닝 찍어줍니다. 이렇게 스캐닝 된 거를 보시면 기록이 있고 동시 통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연결했던 거에 동시 통역 기능을 또 수행하게 되고 여기 이제 나갈 때 보면 이제 저장하다 수행하다 로컬 저장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로컬에 저장하게 되면 여기로 저장되는 거고요. 수행하다고 하면 데이터 기록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기능은 다음은 음성 번역 기능입니다. 음성 번역도 오프라인, 온라인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이제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할 때 음성 번역을 하는 거고요. 눌러서 확인하는 거고 온라인 번역은 음성 번역은 그냥 온라인 상태에서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언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음성 번역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50 몇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56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언어가 음성 번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외국이나 해외에 나갔을 때 그리고 아니면 그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할 때 이 기능을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대신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 기능 간단합니다. 그래서 번역하고자 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언어가 있다고 하면 언어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반대로 돼도 상관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대신 이제 버튼을 누를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마이크 버튼이 두 개가 표시되게 되는데 좌측에 있는 게 영어 파란색 영어로 이제 그 발음을 할 때 말을 할 때 이제 누르는 버튼이고요. 한국어로 했을 때는 오른쪽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누를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안녕하세요. Hello. hello라고 표현하면 됐죠. 그 다음 영어로 Hi, how are you doing today?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서로 번역되면서 내용도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푸시를 또 누르게 되면 Hello. hello 제가 하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한 번 더 hello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안녕하세요. 영어로 오늘 했다고 어떻게 하면 지내세요? 한국어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간단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영어로 제가 하는데 Hi, how are you doing이라고 정확하게 How are you doing today라고 정확하게 오늘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발음을 잘못하게 되면 How are you doing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나 영어로 스스로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번역을 또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궁금한 언어를 이제 묻게 된다고 하면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Isn't the weather nice today? Isn't the weather nice today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묻는 다음에 Isn't the weather nice today? 라고 한번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발음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데 Isn't the weather nice today?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이 되게 되면 얘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으면 자, 보십시오. Is the weather nice? 날씨가 더 좋은가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하게 되면 얘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를 더블 체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영어 연습이 가능하고 혼자서도 테스트가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진 번역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를 캡처해서 번역하는 기능인데요. 사진 번역을 클릭하셔가지고 누르시게 되면 이제 사진 촬영을 뒤에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 설정이 여기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영문으로 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영어라고 이제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한국어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번역이 되지. 만약에 중국어로 이제 번역했을 때는 정상적인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인지는 이 지금 원문, 지금 그 사진 찍고자 하는 그 텍스트 이미지가 이제 어떤 언어인지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되고 번역하고자 하는 번역 언어도 이제 같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23가지 정도 언어를 이제 이미지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텍스트를 번역하셔가지고 아까 번역했던 본문을 클릭하시면 영상에서 보시면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걸 그대로 또 읽어주게 되기 때문에 한번 들을 수도 있고요. 파일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이 저장 폴더 파일, 카메라 템퍼러처 저장이 되게 되죠. 한글과 영어 모두 음성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듣기가 가능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Have you ever you what did you change? What are some good habits you have in conversation? What are some bad traits you have in 뭐가 바뀌었어요? 대화할 때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바로 한글과 영어로 번역이 가능하고 음성 듣기도 바로 가능하게 한 기능입니다. 어쩌면 좀 이제 좀 장문이나 큰 문서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각도가 틀어지거나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게 되면 단어 인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사진 촬영이 중요한 거겠죠. 23가지 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제 간판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간단한 문서 같은 거를 빠르게 사진 찍어서 번역하고 싶다고 하면 사진 찰칵 번역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녹음 기능인데요. 녹음 기능 클릭하시면 이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음성이 녹화가 됩니다. 대신 이제 지원하는 언어는 클릭해 보시면 10가지 정도 언어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 내에 있는 언어들은 다 녹음이 가능합니다.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영어로?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의미 없는 단어지만 읽어보면서 한번 녹음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음 버튼 누르고 What makes it easy to talk to someone? Tell about favorite type of the conversation to have. 이렇게 이제 제가 앞에 했던 말이 한국어로 이제 했었는데 이게 저장이 되고 What makes it easy to talk to someone? 정확하게 녹음이 되죠? Tell about the favorite type of the conversation to have. 이렇게 98% 확률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100%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녹음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번역과 저장이 있는데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전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이걸 한 번 더 들을 수 있게 돼요. 제 녹음했던 거.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잘못된 단어가 있거나 제가 해석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체크가 가능하게 됩니다. 언어도 설정이 아까 이미 번역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마트 녹음 기능은 이제 회의나 아니면 외국어 회의나 수업 같은 참관을 했을 때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좀 알아듣기 힘든 부분 같은 경우 녹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사전 즐겨찾기 어휘 기능 이제 모두 살펴볼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사전은 말 그대로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자체 기기 내에 있는 전자사전은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중국어, 영어, 저희가 한국어가 필요한데 한국어 사전은 딱 뒤에 보시면 한영사전하고 영한사전 딱 두 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전들은 뭐 중국어 사전, 영불 사전이 있는데 영어를 통해서 또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응용해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영사전과 영한사전이 지원된다. 그리고 많은 것을 또 이제 응용해서 영어를 통해서 독일어나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이제 그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즐겨찾기는 각 기능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즐겨찾기 버튼으로 추가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저장한 게 하나도 없어서 이제 저장이 없는데 만약 번역 스캔을 했던 거는 번역 스캔으로 들어가 있고 중국어, 영어 했던 거는 중국어, 영어로 들어가 있고 영영 사전에 했던 거는 영영 사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가 즐겨찾기 누르고 필요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어휘라고 있는데 이게 이 기기만의 이제 독특한 또 기능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810개 단어 정도의 이제 단어를 이제 수록해 가지고 이 단어를 이제 외우고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A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A에 관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찾아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니멀을 한번 애니멀이라고 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US하고 UK가 있는데 발음이 이제 UK animal, animal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아마 인터내셔널 버전이라서 이게 보케버리에서 모든 언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이제 중국어만 이제 번역을 지원해 주거든요. 보케버리에 있는 어휘 단어에 있는 것들은 모두 중국어 번역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해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좋은 기능이 이제 아까 미국식하고 영어식도 있고 여기 발음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 아까 처음에 우리 스캐닝 할 때도 테스트 했지만 이 발음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각 단어에 대한 내 발음이 정확한지를 체크할 수가 있죠. 누르시게 되면 animal 빵점이네요. 너무 안 좋은데? animal
55점. 예,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제 발음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발음을 교정하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 기기의 인지가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제너럴 평균적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발음을 공부하거나 발음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많은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또 좋은 장치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CET 뭐 해서 RETAS, 토플도 있고요, 셋도 있고요, GRE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단어들을 할 수 있고 사실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장도 아마 간혹 가다가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문장도 Reading 이렇게 a book. 리딩 어 북처럼 초등학교에 리딩 어 북 한 문장이 충이 있거든요. 이것도 영어 버전으로 Reading a book. 잉글리시 버전으로 잉글랜드 버전으로 충분히 UK 버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단어를 습득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제품은 사실 국내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번역기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졌을 땐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고요. 실제로도 성능이나 스펙은 지금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최상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번역, 스캐닝 번역, 그리고 언어 번역, 그리고 음성 녹음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은 기기가 10만 원대에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사실은 이런 좋은 찬스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대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1시간 조금 넘게 사용했는데 1시간 정도 사용했던 것 같은데 한 25% 정도 배터리가 닳았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면 배터리 충전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신경 쓰지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점검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더 알아가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설명해 있는 동영상보다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설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기능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펜 방향 또 왼손이신 분들은 그 방향성을 봤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캐닝 할 때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스캐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스캐닝 하지만 왼손잡이는 이렇게 스캐닝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그리고 여행객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아닐까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